안녕하세요, 캡틴 너구리카입니다. 밀포드 트레킹의 마지막 편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트레킹의 마지막 날을 시작합니다. 아침은 베이크드 빈과 구운 토마토, 베이컨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컨은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 요 근래 영상 만들면서 예전 사진을 보다 보니 먹고 싶기도 하고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기회 봐서 만들면 바베큐 캐틀만 찍힐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7시 반에 컨틴 로지를 출발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서덜랜드 폭포를 뒤로 하고 트레킹 4일차를 시작합니다. 이날의 코스는 전체적으로 원만한 내리막과 평지로 이루어진 코스이지만 거리는 21km, 13.5마일로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거리 중에 가장 긴 거리입니다. 지난 이틀간의 누적된 피로도 있어서 걸으면서 피곤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유여행자들이 전날 머물렀던 덤플링헛을 지나고 컨틴로지에서 약 9km 떨어진 보트 쉐이드에 도착할 때까지 숲속의 고즈넉한 길을 지나갑니다. 연간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어서 나무에 이끼가 많고 고사리과 나무들이 많습니다. 2019년 기록으로는 1년 중 184일 동안 비가 왔고 강수량은 6,427.7mm 였습니다. 나무가 울창한 때문인지 이날 걸은 길은 나무로 만들어진 워킹 트랙이 깔려있는 곳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보트 쉐드는 이름 그대로 보트를 보관하던 곳이며 1928년에 건설된 트랙에 있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1970년 이전에는 아서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보트를 타고 건너야 했습니다. 1909년 흔들다리가 건설되기 전에는 사진처럼 와이어 로프를 이용해서 건넜습니다만 다리가 만들어진 그 해 홍수로 다리가 크게 부서졌고 이듬해 새로운 흔들다리가 건설되었습니다. 새로운 다리는 꽤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 나무가 썩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1970년에 현재 사용 중인 흔들다리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이전처럼 다시 보트를 이용해서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현재 보트 쉐드는 그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서 2010년에 복원이 되었습니다. 보트가 다니던 곳답게 건물의 뒤편에는 밀포드 트랙의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수정처럼 투명한 물을 자랑하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아니 이 길이를 보트를 타고 건넌단 말이야 하실 수 있는데 보트 쉐드는 강의 상류 쪽에 위치해 있고 다리는 이렇게 트레킹 코스가 이어지는 강폭이 넓은 부분에 길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보트 쉐드를 지나면 맥케이 폭포와 큰 종처럼 생긴 벨락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벨락이 이게 어딜 봐서 종같이 생겼다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 돌 안쪽이 종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내부 사진을 찍어오지는 못했고요. 맥케이 폭포는 피어로드랜드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광고 사진으로도 나름 유명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구도는 얼추 비슷한데 색감이 좀 많이 다르네요. DSLR을 들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는데 사진을 찍기 위한 여행이 아니고 여행 중에 풍경을 찍는 느낌이라서 빠르게 그때그때 순간을 찍을 수 있는 핸드폰으로도 괜찮다는 느낌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성능이 좋은데다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으로 공유되는 사진은 어차피 원래 화질을 유지할 수 없기도 하고 작정하고 혼자 느긋하게 출사를 가는 게 아니고 단체로 움직이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우스 강과 에이다 호수가 만나는 곳 근처에서 벼랑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마치 다큐멘터리 차마고도에 나왔던 장면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사진 보면서도 툼레이더가 다시 떠오르네요. 가팔은 벼랑길을 지나 자이언트 게이트 폭포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 43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으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점심을 먹는 와중에 폭포가 흐르는 호수로 옷을 벗고 뛰어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해보고 싶었는데 발만 담궈도 얼음처럼 시린 물이라서 모처럼 낸 용기를 거두고 얌전하게 식사나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주변에서 오가던 워터무리가
점심 봉투를 누고 도망치려고 해서 모두가 놀라면서도 웃던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자이언트 게이트 폭포에서 트랙 끝의 샌드플라이 포인트까지는 5.6km 정도가 나왔습니다. 숲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끝을 향해 갈 때마다 이 꿈처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시간도 끝나가고 이제 평범하게 다시 도시로 돌아가서 출퇴근해야 하는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쉬움이 차오르며 이 멋진 풍경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기억 속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방문해서 보면 카메라로는 담을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인간의 눈이 바라보는 풍경을 따라올 수가 없고 단순히 화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모습과 다르게 그 순간에서 느낄 수 있는 산속 깊은 곳의 맑은 공기, 끝없이 이어지는 길에서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 산속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등은 정말 직접 겪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인생에서 손꼽을 만한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트랙의 끝인 샌드플라이 포인트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6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도착한 순서대로 보트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을 하면 밀포드 사운드에 도착합니다. 일반적으로 트레킹이 아닌 밀포드 사운드 관광을 생각하시는 크루즈선을 타고 투어를 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보니 이곳에 위치한 이날의 숙소 마이터 픽 로지는 시설도 매우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6시 반부터였지만 모두들 피곤함에 지쳐 방에 짐을 풀고 샤워를 한 후 쓰러져 있다가 하나둘씩 천천히 식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식사는 마찬가지로 샐러드가 나오고 메인 요리는 고기와 생선, 채식의 3종류 중에서 선택입니다만 이날은 채식 메뉴의 사진을 못 찍었네요. 후식은 초콜릿 브라운이었습니다. 지친 몸에 스며드는 달콤함은 정말 각별하더라고요. 저녁 식사 시간 이후에는 자유 시간입니다. 밀포드 사운드에 숙소가 많지도 않고 가장 가까운 테아나우로부터도 편도로 2시간 정도가 걸리고 그 길도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좁은 산길이다 보니 관광객의 대부분은 당일치기로 관광버스를 통해 방문하고 차를 가지고 방문하는 관광객도 마지막 크루즈가 끝나고 나면 밀포드 사운드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후 5시 정도가 되면 굉장히 한적한 공간이 됩니다. 트레킹을 하는 동안도 그랬지만 이 유명하고 아름다운 관광지인 밀포드 사운드를 전세를 내서 독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한적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빛공해가 별로 없어서 별을 보기 좋았던지라 일부러 해가 완전히 지기를 기다려 새벽에 별자리를 감상하면서 밀포드 트레킹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 식사 후에 8시 반에 숙소를 출발합니다. 떠나기 전에 4박 5일 동안 동행했던 친절한 가이드분의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왼쪽부터 베스, 휴고, 클로이, 그리고 일본인 가이드분은 주로 일본인 단체 관광객을 통솔 하시느라 저와 마주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대화를 거의 못했고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이고. 여행의 끝은 바로 퀸스타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밀포드 사운드의 크루즈선을 타고 피어로드 해안을 감상합니다. 밀포드 사운드는 이전에도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지만 다시 봐도 탄성이 나올 만큼 아름답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밀포드 트랙을 걷는 내용이 메인이었지만 뉴질랜드 관광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역시나 트레킹에 참가는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밀포드 사운드의 크루즈 여행이라도 꼭 경험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포드 사운드가 뉴질랜드에서 손꼽히는 관광지이며 2008년에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주관한 세계 여행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던 적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계 8대 경관에 꼽힐 정도로 그 아름다움은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방문하셔서 후회하실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크루즈선은 밀포드 사운드를 1시간 반 정도를 천천히 이동하며 타스만 바다로 이어지는 만의 끝에서 돌아서 다시 선착장을 향합니다. 그 사이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사진처럼
구불구불한 피어르데이안의 절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솟아오른 벙어리 중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벙어리인 마이터 픽부터 만년설이 녹아서 강을 통해 바다로 떨어지는 세계에서도 드문 스터링 픽과 바위 위에 널브러져서 한가롭게 일광욕을 즐기는 물개들, 그리고 크루즈선 옆을 따라 함께 헤엄치는 돌고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크루즈선에서 타임랩스로 찍은 영상으로 밀포드 사운드의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 타임랩스 영상 뒤에 조금 더 이어집니다. 크루즈를 마치고 퀸스타운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4시 정도였습니다.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오클랜드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다음날 오전으로 예약해 두었기 때문에 저는 퀸스타운에서 하루를 더 머물게 됐습니다만, 퀸스타운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후 4시 이후 공항에서 수속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이동 계획을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퀸스타운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시원한 맥주였습니다. 퍼키스 플로팅 바라고 배 위에 꾸며진 작은 바가 있는데, 이곳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마시는 맥주가 그렇게 좋다는 추천을 듣고 일부러 찾아가 봤습니다. 산에서 트레킹을 마치고 도시로 돌아와 기분 좋은 피로감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에 호수 위로 지는 해를 감상하며 여유와 함께 마시는 맥주는 정말 낭만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밀포드 트레킹의 이야기는 이번 편으로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 밀포드 트레킹을 계획하시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듯합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